계속 요즘에 올리는 영상들이 하지 말라,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을 위주로 올리게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업이라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자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까 하고 있는데, 자영업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올려볼까 하고요. 일단 저희 집 앞에 무인 카페가 망했어요. 어, 이해가 안 된 게, 망해서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망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여길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었어요. 망할 줄을 알았거든요. 그냥 보였어요. 저거를, 저게 여기 왜 들어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바로 근처에 카페만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세 곳 중에 한 곳은 메가커피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무인 카페를 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망할 게 너무 뻔했어요. 근데 정말 망하더라고요. 일단은, 가볍게 무인 카페를 하면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인 카페가 워낙에 많지만, 나우 카페라는 무인 카페가 유명해서 이걸 예로 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재무가 그 나우커피의 재무제표가 영업이익 4,100만 원, 당기순이익 3,100만 원이 2023년부터 둘 다 적자가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휘청휘청하다는 거거든요. 21년, 22년, 23년인데 점점 증가하는 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좋은 회사고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으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적자를 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 무인 카페 창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2021년에서 2023년 동안의 계약 종료는 43개거든요. 근데 계약 해지는 100곳이에요. 그러니까 100곳이라는 그 많은 곳이 3년 동안 계약을 해지를 한 거예요. 종료가 아니라. 창업 비용부터 알아보자면 가맹비가 2,200만 원, 교육비가 550만 원, 기타 비용으로 5,900만 원이 들어가고 총 6,2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건물비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서울 기준 평균 매출액이 3,514만 9천 원인데 365로 나누면은 하루에 96,298원을 번다는 얘기고 한 달에 30을 곱해야겠죠. 한 달이니까. 그러면 288만 8,958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평균값을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무인 카페는 가게의 크기가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다는 기준 하에 월세는 80만 원 정도로 잡고요. 나름 서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서울에 있는 작은 매장으로 해서 80만 원. 거기에 내 인건비를 매일 하루 1시간 30분 정도 하루 2번 간다고 치고 계산을 하면 50만 5,700원이거든요. 그러면 288 빼기 월세 내 인건비 해갖고 계산을 하면은 130만 원이기 때문에 158만 원이 남아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값, 제로비, 뭐 전기세, 세금 넣지 않았고 확실한 게 아니라 야매로 계산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순수익 158만 원 번다고 칠게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비 6,200만 원 갚는 데만 39개월이 걸려요. 39개월. 39개월은 3년 3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 푼도 안 쓰고 갚을 때가 3년 3개월이 걸려요. 근데 과연 3년 3개월 동안 무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6,2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연간 처음에 계산했듯이 매출액 평균값이 3,500만 원이에요.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갚아야 창업비를 메꿀 수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벌지도 못해요. 일단 무인 카페는 사장으로서는 인건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손님은 무인 카페를 갈 이유보다 안 갈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나마 그동안 무인 카페가 잘 된 건 코로나 때문에 무인 카페가 운영이 된 거지, 현재 일반적인 카페와 경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시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대화하려고, 뭐 노래 분위기가 좋아서, 공부하려고, 뭐 맛이 좋아서. 근데 모든 게 다 너무 안 좋습니다. 무인 카페는요. 일단 앉을 자리조차도 몇 개밖에 없고요. 충전기도 없는 데도 많고요. 에어컨이나 난방 기구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사갖고 그냥 가라고. 그런 매장도 있어요. 제가 본 매장 중에는요. 저는 무인 카페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도저도 아닌 게, 번화가에 무인 카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안 가죠. 중앙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번화가 나와서 데이트하면서 무인 카페 가본 적 있어요? 편의점 카페도 애인끼리는 안 가죠. 근데 부모님이라고는 가겠어요? 부모님이랑 무인 카페를 가겠어요? 번화가 한 가운데 중앙에 있어도 안 가고, 무인 카페가 번화가 중앙에 있으면 월세를 감당하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구석에 있으면 가냐? 아니요. 일단 찾기도 힘들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가게 돼요. 왜냐? 구석에 있으니까. 앉기가 편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기가 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체로 무인 카페 자체가 거의 그냥 창문이에요. 창문. 그냥 창문 그 자체인데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밖에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또 문제가, 화장실도 매장 안에 없어요. 이게 아마 모든 자영업자들도 공감하고 이제 소비자들도 공감할 텐데, 소비자들은 일단 매장 안에 화장실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싫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화장실이 이제 뭐 밖으로 나가서 뭐 몇 층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가 저렴해야 되죠. 근데 저렴한가? 저렴한 편이지만 저렴하기에도 애매해요. 왜냐면 부르다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000원인데, 내가 컵홀더를 끼거나 빨대를 챙기고 뭐 설탕을 챙기고 뭐 다 셀프로 해야 돼요. 근데 2,000원, 2,500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셀프로 하는데 이 돈을 줘야 되냐라는 생각부터 든다는 거예요. 메가커피도 2,000원, 2,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죠. 그러면 편의점이나 다른 저가 카페보다도 저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인인데 무인의 그 싼 값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드는데 그러면 저렴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무인 카페는 장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적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출근길 또는 뭐 퇴근길 번화가에 뭐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퇴근길 번화가는 정말 보기 힘들고, 저는 이제 조금 외진 곳 쪽을 걸어갈 때 그럴 때나 좀 봤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동네 제 동네에 생긴 거는 너무 뜬금없이 생긴 거고, 밖에서는 무인 카페 보는 것도 은근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부터가 일이고, 그러니까 2,000원, 2,500원 줄 바에는 메가, 컴포즈, 버니프레소, 백다방, 편의점까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왜? 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편의점은 구독 서비스가 있어서 600원까지도 가격이 내려간대요.
그러면 더욱더 내가 왜 라는 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막 무인 카페 한다면서 단골 멘트가 막 한 달에 직장인 월급 번다느니 뭐 연봉 연봉이 뭐 직장인 연봉이라느니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또는 막 월 천을 번다고 이딴 소리 하는데 제발 믿지 마세요. 물론 버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는 건 아니고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닌데, 어 항상 봐야 될 게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값을 회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영상이 몇 년도에 올린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속으면 안 되는 게, 장사가 정말 잘 되잖아요. 어디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매장 내서 내가 다 벌면 되는데 굳이 왜 돈을 나눠줘요? 어차피 제가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조건 따라해서 가게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탕후루도 있죠. 탕후루가 뭐 왕가탕후루가 처음에 나왔다고 하는데, 왕가탕후루 한 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뭐 팬더 탕후루, 무슨 탕후루, 별 탕후루랑 탕후루가 다 나와요. 근데 굳이 내가 내 매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돈을 나눠주는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다른 경쟁자들이 생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내 가게 내가 계속 내면 되는데요. 잘 벌면 내가 10곳 100곳 내면 되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나눠줄까요? 스타벅스를 보세요. 스타벅스는 다 자기 건 거 알죠? 다 자기들이 매장 내서 다 벌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물론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가져가긴 하지만, 결론은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점장이 되든 부임 점장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 스타벅스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매장의 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무인 카페 뭐 관련 영상에는 달에 막 몇백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뭐 월세를 내는 게 없어요. 본인 건물에서 무인 카페를 하는 거예요. 얼탱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자기 건물에서 그 사업해서 돈 버는 거를 마치 막 그 무인 카페가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월세 받아도 어차피 몇백 벌어요. 자기 건물이니까. 그리고 무인 카페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재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평균값 낼 때 어디서 자료를 보고하는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재무에 없는 가게들도 많거든요. 무인 카페 중에서는. 그거는 이제 재무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 매출 전표 이런 거 증거는 절대 안 보여줘요. 뭐 2020년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까지 달마다 얼마 벌었는지 이거 절대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 사기예요, 사기. 본인 브랜드 이름 빌려서 커피 기계, 교육비, 원두, 뭐 소비품 이딴 거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사실 벌리는 게 괜찮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강연으로 돈을 엄청 벌겠죠. 뭐 프랜차이즈 오지게 막 많이 내면은 10개 막 20개 30개 내면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 이래갖고 내버리고,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망해서 없어질 사람들인데. 그러면 강연비로 또 돈을 엄청 벌겠죠. 강연비만큼 편하게 쉽게 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내가 떠들면 그게 거의 뭐 예수님이 말하듯이 다 받아 적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텐 그게 그렇게 간절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것만큼 돈을 쉽게 버는 게 없거든요. 참 나쁜 거죠. 나쁜 건데 뭐 불법도 아니고 이걸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그래요. 무인 카페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애거든요. 개인 카페 제가 하지 말라고 일부러 영상을 올린 게 두 개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올렸는데,
개인 카페보다도 이건 절대 더 창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무인 사진관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무인 사진관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인 사진관 해야겠다 하면서 무인 사진관 하지 말고 무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하세요. 근데 아니야,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하지 마세요. 저희 동네도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있는데 무인 아이스크림점도 망했어요. 저희 동네도. 그러니까 자영업에 관련된 영상을 조만간 올릴 거예요. 다음 주나 또는 이번 주 안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면은 자영업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자영업이 어려워요.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영상에 좋아요나 구독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어, 저는 제 영상이 제 취향에 맞고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재미없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그렇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좋아하면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어차피 싫으면 안 보게 돼 있어요. 뭐 연예인도 똑같죠. 아무리 뭐 예쁘다고 한들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